여러분은 혹시 결혼 생활 20년 동안 마음속에만 꾹꾹 눌러 담아온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들 보기엔 평범한 집안의 흔한 갈등 같지만 제게는 결혼 후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50을 간 넘긴 평범한 주부 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 이야기는 조금 특별한 시작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결혼 후 줄곧 분가해서 남편 아이와만 살아왔습니다. 시댁과는 큰 갈등도 없이 그럭저럭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지요. 명절이면 찾아뵙고 김치 담글 때면 어머니께 부탁도 드리며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언제나 계획대로만 흘러가진 않잖아요. 3년 전 시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아버님을 잃고 홀로 남으신 시어머니는 한순간에 의지할 곳을 잃으셨습니다. 남편은 장남이었기에 결국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한 식구로 지내는 거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걱정보다도 어머니를 잘 모셔야겠다는 의무감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함께 산다는 건 명절에 며칠 모시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매일매일 잔소리로 깨닫게 되었어요. 아침에 된장찌개를 끓이면 시어머니는 꼭 맛을 보시곤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건 너무 짜다. 내가 하던 방식대로 다시 해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치 제가 수십 년 살림을 해온 게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빨래를 개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저는 아이들 옷을 크기별로 모아 개는 게 편했는데 어머니는 아니야, 위속과 바지를 따로따로 모아야 한다 하시며 제 손에서 옷가지를 빼앗으셨습니다. 살림은 말이야 습관이 중요한 거다. 너는 아직 멀었어.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억울함이 켜켜이 쌓여갔습니다. 처음엔 함께 사는데 익숙해지면 괜찮아지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이어지는 지적과 비교, 끝없는 옛날 이야기. 내가 며느리였을 땐 말이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부모님 밥상을 차리고도 말 한마디 못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어느새 제 자신이 잘못된 며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상한 건 저는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바쁘게 일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어머니와 저 둘이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야 했지요. 어머니가 저를 탓할 때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방으로 들어오면 눈물이 맺히곤 했습니다. 결혼 후 20년 저는 제법 단단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어머니 앞에서는 어린 며느리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매일 마음속에만 쌓이는 서운함, 억울함, 그리고 미묘한 두려움. 저는 그때부터 매일같이 내가 언제쯤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늘 물음표 속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며느리로서 부족한 걸까? 왜 나의 방식은 늘 틀렸다고만 하실까? 내가 끝내 잘못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 속에는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 숨어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으니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웃는 얼굴 뒤에서 매일 울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곧 우리 가족의 또 다른 이야기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와 시어머니의 동거 생활. 매일 반복되는 잔소리와 눈물. 과연 이 갈등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석 달쯤 되었을까요?
처음엔 서로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점점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어머니는 늘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 집에 시집 왔을 때는 말이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물 길어다 밥 지었다. 그땐 전기도 없었고 가마솥에 밥하려면 땔감부터 챙겨야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물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은 분명 저보다 훨씬 더 고단하고 힘들었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그 말씀 뒤에는 언제나 이런 말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넌 참 편하게 산다. 요즘 며느리들은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복이야. 그 말이 제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일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으니까요. 아이 학교 챙기고 남편 출근시키고 살림 돌보고 제 시간은 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 눈에는 제가 그저 편하게 사는 며느리일 뿐이었죠. 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술 끝에서 번번이 삼켜야 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내가 뭘 안다고 그러냐는 말씀을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웃음으로 버텼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들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거실 불빛만 켜둔 채 멍하니 앉아 있곤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자책과 억울함이 뒤섞인 채로 하루하루가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갈등은 작은 일에서도 자라났습니다. 저녁 반찬으로 김치를 꺼내 놓으면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건 손수 담가야 제맛이 나지. 요즘 사람들은 다 사 먹으니까 맛을 몰라. 빨래를 널어두면 굳이 다시 빨래줄에 걸어 옮기셨습니다. 햇볕은 위솥에 먼저 쬐어야 한다. 심지어 손주에게 옷을 입히는 일에도 개입하셨습니다. 얇게 입히면 애 감기 걸린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럴 때마다 제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손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이런 날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점점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아이에게도 예전처럼 다정하게 웃어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저는 오히려 더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괜히 내 힘듦을 말해봤자 당신도 속만 답답해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균열이 서서히 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 고스란히 삼킨 눈물들이 제 안에서 쌓이고 또 쌓여서 어느새 저는 웃는 얼굴 뒤에 숨어버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어머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서 묘한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였습니다.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속 깊은 곳에 어머니도 저런 말씀을 왜 하실까 하는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그분 안에도 저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감히 그 물음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어머니 앞에서는 웃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울었습니다. 그게 제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웃는 얼굴 뒤에서 매일 울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결국 저와 어머니 사이에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해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몸이 무거운 아침이었습니다. 전날부터 기운이 없더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이 천근만근 내려앉는 듯 했어요. 하지만 엄마이자 며느리인 저는 아픈 내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 도시락을 싸야 했고 남편은 출장 때문에 새벽부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몸을 이끌듯 겨우겨우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니 더는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잠시 눈을 감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더군요. 온몸이 화끈거리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몸살이 저를 완전히 덮쳐버린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스쳤습니다. 이대로 시어머니께 들키면 또 뭐라고 하실까? 몸 관리 하나 못해서 집안 살림은 누가 하냐? 며느리가 아프면 집안이 돌아가겠냐? 그런 잔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겨 숨듯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숨을 죽였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고 곧 제 이마 위로 차가운 감촉이 닿았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뜨자 시어머니가 제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 손에는 물수건이 들려 있었고 그 물수건은 제 이마 위에 고이 얹어졌습니다. 순간 제 눈물이 왈칵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의 표정이었습니다. 늘 단호하고 강했던 얼굴에 그날만큼은 왠지 모르게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나도 며느리였을 땐 매일 울며 살았단다. 말 한마디 못하고 눈치만 보면서 하루하루가 참 길었어. 너한테만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게 참 어렵구나. 그 목소리는 마치 고백 같았습니다. 아니 한숨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꽁꽁 얼어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머니의 잔소리만 보았습니다. 그 말들이 제 삶을 부정하는 것 같아 억울했고 상처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 속에 숨어 있던 건 어머니의 고단했던 세월이었습니다. 한때는 저처럼 어린 며느리로서 눈물 삼키며 살았던 분이라는 걸 저는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이분도 나처럼 매일 울면서 살았구나.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서러움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했던 기억들이 풀리며 터져나오는 해방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어머니와 저 사이에 처음으로 이어진 작은 다리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늘 강하고 늘 저를 지적하기만 하던 분이 아니라 사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눈물을 삼켜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날의 물수건, 그날의 고백은 제 가슴 깊은 곳에 평생 새겨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 속에는 상처와 외로움이 숨어 있었다는 걸요. 그날 저는 비로소 처음으로 어머니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 사이의 갈등을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마 위에 올려주신 물수건은 금세 미지근해졌고 제 눈에서 흐른 눈물은 베개를 흠뻑 적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고 어머니는 제 곁에 앉아 그저 가만히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처음으로 잔소리가 아닌 손길이었습니다. 어머니. 마침내 제가 입을 떼자 어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오래된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말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에게 인정받아본 적이 없단다. 시집 와서는 시어른들 모시느라 눈치만 봤고 남편 내 시아버지가 계실 때도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었지. 그분은 좋은 분이었지만 늘 바쁘고 가정 일에는 무심했으니까. 그래서 늘 나는 혼자였다. 살림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누구 하나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마음 한켠이 놓이기도 했단다. 아, 이제 같이 살림을 꾸려갈 사람이 있구나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잘하는 걸 보면서도 나는 괜히 옛날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못 받았던 인정, 내가 못 누렸던 자유, 그게 자꾸 떠올라서 나도 모르게 너를 힘들게 했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억울하다고만 생각했던 말들, 저를 부정한다고만 느꼈던 잔소리들이 사실은 어머니 자신의 아픔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제가 부족해서 그러신 줄 알았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부족한 게 아니란다.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몰라서 그렇지. 그 순간 제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억울함 때문이 아니라 안쓰러움과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참 오래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는 매일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집 안에서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제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그랬구나. 나는 몰랐다. 그저 내가 옳다고만 생각했지. 너를 인정하지 못한 게 미안하다. 그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그동안의 상처를 조금씩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비로소 처음으로 어머니와 같은 눈높이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와 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침 식탁 앞에서 된장찌개의 간을 보시며 조금 싱겁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날카로운 잔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담긴 습관과 세월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빨래를 개는 방식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아, 어머니는 그때도 이렇게 했구나. 그분의 지나온 시간을 조금은 존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어머니도 힘드셨구나라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진심은 말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의 진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 마음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고백이 오고 간 이후 우리 사이에는 전과는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여전히 갈등은 있었지만 그 안에 이해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부 갈등이란 건 결국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진심을 꺼내는 용기에서 풀린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고부 갈등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침마다 식탁에 된장찌개를 올리면 어머니는 국자를 들어 맛을 보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싱겁네. 내가 하던 방식은 말이지. 예전 같았으면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을 겁니다. 또 나를 부정하시는구나 하고 속으로 울컥했을 테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아, 어머니는 평생 이런 맛에 길들여지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억울하기보다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내일은 조금 더 진하게 끓여볼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빨래를 개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늘 아이들 옷을 크기별로 모아 개는 게 편했는데 어머니는 또다시 빨래를 제 손에서 가져가 위속과 바지를 따로 개셨습니다. 햇볕은 위속부터 쬐어야 한다니까. 예전 같으면 속으로 울분이 치밀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손길이 마치 오래된 습관이자 어머니만의 삶의 방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굳이 반박하지 않고 옆에서 조용히 수건을 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제가 개놓은 건 편할 때 쓰셔도 돼요. 그러자 어머니는 잠시 제 얼굴을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제겐 큰 위로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우리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전에는 어머니의 말이 잔소리처럼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 속에서 나도 힘들었단다라는 숨은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조금씩 제 마음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는 가끔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제가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그 말을 하자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구나.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인정하지 못해서.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듣고 싶었던 말, 평생 기다렸던 말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 어머니가 손주에게 옷을 입혀주면 저는 옆에서 미소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또 내 방식대로 안 해주신다는 서운함이 컸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손주를 사랑하는 방식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도 더 이상 침묵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일부러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젊으셨을 때는 어떤 반찬을 제일 잘하셨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내가 젊을 땐 고등어 조림 하나는 알아줬지. 시아버지도 참 좋아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어머니를 단순히 시어머니가 아니라 한 여인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목소리. 그 안에서 저는 존경과 연민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물론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여전히 때때로 서운할 때가 있고 억울한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삼키는 대신 차분히 말을 꺼낼 수 있다는 걸요. 어머니, 저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한데요.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어머니도 잠시 생각하시다 고개를 끄덕여 주십니다. 그 작은 변화가 제겐 큰 의미였습니다. 저는 이제야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고부 갈등이라는 건 결국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진심을 조금씩 내어놓을 때 비로소 풀려가는 거였습니다. 그날 물수건을 제 이마 위에 얹어주시던 어머니의 손길. 그리고 나도 며느리였을 때 매일 울며 살았다는 그 고백은 제 마음속에 평생 남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눈물을 조금은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숨겨온 진심, 그것이 우리 사이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숨겨온 진심을 표현하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